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4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8.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두 번째 시간이고요. 9.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오늘은 그 여섯 번째 고가주택입니다. 고가.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고가의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가주택의 정의를 보면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주택, 그리고 이에 딸린 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입니다. 딸린 토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택과 그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이 양도 당시의 이 거래의 합계액입니다. 몇 억을 초과한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 그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억 원까지는 초과가 아니니까 고가주택이 아닌데, 12억 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오버하게 되면 그러면 고가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주택 및 1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수 토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딸린 토지예요. 토지인데,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체를 안 하고 일부, 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요. 이쪽을 이렇게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양도한다고, 자, 이 주택 포함된 거니까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고 이쪽 요 일부, 딸린 토지의 일부만, 자, 딸린 토지의 일부, 이쪽도 일부죠. 일부인데 일부만 판매하는 겁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실질 거래가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이거 역시 12억 원을 초과하면 그것도 고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액이 10억을 넘어가겠죠. 이게 그 비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12억을 초과하려면, 자, 이렇게 12억은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제외가 되는데, 그럼 전체 12억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과세 대상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 초과 부분,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어떻게 과세하는지 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어떻게 과세하는지, 고가주택의 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은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 즉 뺀 금액으로 한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런 경우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자, 이제 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먼저 이 양도 차익은 계산하는 게 간단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요 원래 그 양도 차익이 되는 거는 양도한 금액이 있죠. 양도한 가액이라고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쓴 경비를 빼줍니다. 자,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 양도 차익, 방금 말한 요걸 그냥 일반 양도 차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자, 일반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자, 일반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게 있으면 곱하기 초과 부분만 따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내가 양도한 가액이 있어요. 양도한 가액이 있고, 거기서 양도한 가액에서 12억 원을 빼줍니다. 기본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12억 원이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자, 내가 12억 원에 산 주택을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15억 원에. 그런데 12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았어요. 근데 필요 경비는 그냥 단순하게 13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산 비용 플러스 어떤 경비가 13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가주택에서의 양도차익은 계산을 하냐 하면, 자, 이러한 경우에 양도차익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일반 양도차익은 15억 원에서 13억 원을 빼주면 되겠죠. 일반에서 양도가액 15억 원 해서 내가 필요 경비로 쓴 거 13억 원을 빼줍니다. 곱하기 양도가액을 분모해 놓고요. 15억 원. 자, 양도가액 15억 원 중에서 공제해주는 12억 빼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을 계산해 보면 2억이 나오고요. 곱하기 15에서 11을 빼면 3이죠. 3일은 3, 3, 5, 15. 그럼 5분의 1이에요. 2억의 5분의 1, 5, 4, 20.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4천만 원. 자, 양도차익.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가주택의 역시 고가주택에 장기 보유했을 때는 또 특별히 공제를 해줍니다.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고가주택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수식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있어요. 자, 특별 공제액이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요 나머지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12억 원 부분에 대한 초과 부분만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 뒤에 또 따로 배우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 금액이 뭐 X라고 치면 거기에 요거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이 대입한다면 분모의 양도까지 들어갑니다. 15억 원. 그리고 15억 원에서 고가 주택의 정의에 내린 12억 원이니까 12억을 빼줘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쭉 양도소득 과세하는 부분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의 세 번째 2년 이상 보유의 요건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에 그 어떤 경우에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칙. 자, 2년 이상 보유 요건의 원칙. 원칙은 2년 이상 보유예요. 2년 이상 보유. 그래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소유권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죠. 양도일까지. 이 기간이, 그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때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이고요. 그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까지 실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것이 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외에 이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보유 기간의 계산. 자, 이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계산을 하고요. 자, 이제 재건축 주택이 있습니다. 재건축 주택. 자, 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멸실된 주택의 기간 플러스 재건축
예, 재건축하는 그 기간이 있겠죠. 재건축 주택의 기간. 이걸 합합니다. 통산 합해요. 즉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해서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산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전환된 경우입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주자, 즉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예, 통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산, 합한다는 얘기의 기간을 다, 이런 경우에는 통산. 자, 이렇게 보유기간의 개선까지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의 요건 중에 세 번째, 예외입니다. 예외. 자,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6가지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걸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대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자, 이때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 예,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5년 이상인 경우. 자, 아까 보유 거주인데 요 거주가 아니라 이게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케이스별로 다른데 6가지 경우가 하나하나 다른데 핵심을 보셔야 되네요. 이때는 거주기가 5년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임대주택 해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예, 협의 매수나 수용, 이런 경우에요.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자, 이때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몇 년 이내? 역시 5년 이내예요. 자, 5년 이내 양도입니다. 5년 이내 양도. 그래서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만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잔존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요 수용일 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요 나머지 남은 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이주예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근데 세대가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출국합니다. 전원 출국. 나라를 나가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자, 2년 이내 양도에 한한한다. 자, 2년 넘어가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네 번째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자, 요거는 1년 이상 국외 거주예요. 국외 거주. 근데 요것도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몇 년 이내? 똑같아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단서조항 꼭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합, 자, 취합. 그 다음에 질병, 근무상의 형편, 그 세 번째, 질병의 요양. 자, 이런 사유. 그러니까 취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을 말하고요. 유치원, 초중은 제외합니다.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말하고요. 질병의 요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러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자, 조정 대상 지역. 이거 공고 있기 전이에요. 있기 이전. 네.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서류가 있어야겠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이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6가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의 요건의 예로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단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이것은 이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먼저 첫째,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에요. 거주 이전. 자,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신축대, 이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하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신주택,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자, 종전의 주택, 종전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자, 1년 이상 지나야 돼요.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로 본다. 자, 요 경우인데, 기억하고 니은으로 아니에요. 자, 기억의 경우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자, 신규 주택 취득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이게 왜 이 규정이 들어왔냐면,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집을 새로 사고 싶어요. 1세대 1주택자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걸 다 팔고 다시 주택을 사면 어디 가서 삽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에 살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해서 양도세 양도세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두 번째, 니은의 경우입니다. 종전의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거 나오면 규제가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 겁니다. 이때는 다음의 요건 A하고 B를 다 만족을 해야 돼요. A,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돼요.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하고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도 해야 돼요. 전입신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 1년 이내에. 자, 두 번째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양도. 종전주택을 팔아야죠. 양도. 이 두 조건을 다 갖춰야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다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말부터 요거 3년 이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이내에, 자, 요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를 못 할 수가 있죠. 양도를 못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경우. 매각을 의뢰한 경우다. 한국자산관리. 두 번째,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요. 수용. 일부가 수용입니다. 이게 일부. 그래서 주택이 있고, 이제 부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 되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잔존하는 주택, 뭐 이렇게 일부 주택하고 땅은 수용되고,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 다 포함합니다.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 자, 이때도 3년이, 수용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수용하는 걸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요거의 핵심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 양도시예요. 일반 주택 양도시. 이 일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면 그때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고가주택이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는 하고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과, 자,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요. 상속주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밖의 주택 플러스 그 밖의 주택. 이 그 밖의 주택을 다른 말로 일반 주택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일반 주택. 그 밖의 주택. 그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요거 한 개. 이것도 한 개. 각각 한 개니까. 이렇게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요 일반 주택을, 요것을 양도하는 거예요. 요것을 양도할 때. 자,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면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주택을 만약에 팔면 그거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양도소득세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있어서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세상을 받으면 나는 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는 피상속인. 예. 피상속인이 자, 근데 피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개시 당시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때 상속주택 1개라고 했으니까 요 1개는 어떤 걸 인정을 해주냐, 그 1개로 그걸 보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첫 번째 주택, 이런 경우에 1주택은 무엇이냐, 어떤 걸 1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거, 가장 긴 주택을 말하죠. 자, 두 번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가장 긴 게 2개 이상이란 얘기죠.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자, 이럴 때는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겁니다. 이때는. 자, 세 번째 디귿.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그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 네 번째의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 금액이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 그 높은 한 주택을 가장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상속인한 1세대 2주택의 그 양도소득 비과세 부분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의 뒷부분을 다 같이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 제34강 시간이었고요. 이 양도소득세 8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그 뒷부분 2편이었고요. 9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